6살 된 내 아들 초로도 거짓말을 안 하는데 정부 이 녀석은 거짓말을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거짓말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은 좀 정부 요 녀석이 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시죠. 정부 이 녀석이 또 우리를 속였습니다. 앞에 또가 붙었죠. 저번에도 한번 속였는데 이번에도 우리를 속인 거죠. 뭘 속였냐면은 바로 이제 악성 미분양 수치를 속였습니다. 11,000채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조사를 하니까 29,000채로 드러났습니다. 11,000채가 어떻게 29,000채가 될 수 있을까? 지금 굉장한 수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수치 자체도 정부에서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좀 계산을 잘못했어 하고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방송사에서 이 수치를 이제 같이 전수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차이가 저렇게 나더라 라는 내용을 방송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해당 내용을 방송한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수치는 이제 작은 오류가 아닌 실제 수치의 3분의 1만 발표한 수치죠. 그래서 실제는 무려 3배나 높은 수치가 악성 미분양으로 있는 겁니다. 혹시나 악성 미분양이 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준공을 하고 나서 아파트가 이제 다 팔려 나가잖아요. 보통은 요새는 청약이니까 미리 하는 거니까 준공 전에 다 팔리긴 합니다. 근데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입주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팔리지 않고 있는 미분양을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어져 있는데 집이 주인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수치가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는 3배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충남의 모 아파트는 2억 1천만 원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분양이 안 됐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아파트는 절반가량이 지금 분양이 안 됐습니다. 600가구 중에서 300가구가 아직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절반이 미분양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단지가 정부에서 발표한 악성 미분양 그 자료에서 통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가 여기만 빠진 게 아니겠죠. 저기도 빠지고 저쪽에도 빠지고 그걸 다 합치다 보니까 대략 한 29,000가구 정도 되더라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조사한 이제 방송기관 같은 경우에도 빠뜨릴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수도권은 더 가관입니다. 수도권이 더 없을 것 같은데 수도권은 발표 수치랑 실제 수치가 5배가 차이 납니다. 아까는 이제 3배가 차이 났었죠. 근데 수도권은 미분양이 별로 없어, 악성 미분양 별로 없어 해놓고 까봤더니 지금 5배가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행사랑 분양 대행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만 조사를 한 거거든요. 개인에게 명의를 넘어간 것은 넘어갔으니까 팔렸으니까 괜찮고, 시행사가 들고 있는 것들, 분양 대행사가 들고 있는 것들 물량을 이제 더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시행사랑 분양 대행사만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물량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합들도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분양이 다 완료되고 입주가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그 가격에 맞춰서 물량을 좀 풀기도 합니다. 그러려고 조합 물량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탁사로 넘어가는 물량, 이런 물량까지 더하면은 업계에서는 지금 악성 미분양만 4만 채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악성 미분양이 1만 1천 가구였는데 지금 4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가 아니죠. 4만 가구 정도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제 전체 미분양 수치는 어떻게 될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미분양 수치는 6만 7천 가구입니다. 근데 6만 7천 가구에서 지금 누락된 3만 가구 정도만 더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만 채가 넘거든요. 그런데 저 미분양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에요.
우리 아파트 미분양됐어요 라고 정부에 이제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악성 미분양 말고 일반 미분양 같은 경우도 지금 누락된 수치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다 보면 뭐 제 생각에는 10만 채가 훨씬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미분양 수치 같은 경우는 8만 채가 넘으면은 야 이거 위험하다, 정부가 나서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위험 수치를 8만 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6만 7천 가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까보니까 거의 10만 가구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는 정부가 나서서 매입을 할 정도를 넘어선 미분양 수치고요. 문제는 이것만 속인 게 아니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대로 정부 요 녀석이 또 속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만 속인 것이 아니고 주택 공급도 속였습니다. 무려 19만 채를 누락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택 공급에 관한 이제 수치들을 발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수치가 있죠. 인허가 수치, 착공 수치, 준공 수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데 전부 허위였습니다. 인허가가 작년에 38만 8천 채였다라고 했는데 실은 42만 9천 채였고요. 착공은 20만 9천 채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는 24만 2천 채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준공 같은 경우도 31만 6천 채가 준공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준공된 것은 43만 6천 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어떻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실제 인허가가 많았고 착공이 많았고 준공이 많았는데 적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 수치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이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19만 채가 누락이 된 채 그 기준을 잡고 공급 대책을 만든 거죠.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공급 대책이 제대로 됐을까요? 제대로 안 됐죠. 지금 원인이 분석이 잘못됐는데 제대로 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4만 가구가 부족한데요. 16만 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발표를 한 거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집이 16만 채가 부족하다고? 약간의 좀 조바심이 나죠. 이거 내가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은 영영 못 사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폭등이 오는 거 아니야? 저렇게 지금 착공이 많이 안 됐는데 집이 많이 안 지어지고 있는데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지금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는 뭐 줄어든다고 하지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16만 가구가 부족하니까 이거 좀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장에 조바심을 조금 준 거죠. 근데 이 사유가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시스템 교체 때문에 버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19,000채도 아니고 19만 채가 바뀌었는데 이걸 이제 인지를 못한 거죠. 그 전 시스템에 썼을 때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썼는데 통계가 바뀌었겠죠. 그러면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평균 얼마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 전에 시스템을 쓸 때 이게 몇만 가구였는지 인허가가 몇만 가구인지 착공이 몇만 가구인지 이거에 대한 수치에 대한 그런 인지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징계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조종사잖아요. 그러면은 자 비행기를 몰고 갑니다. 비행기를 몰고 여기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몰고 갑니다. 그러면 실어야 되는 연료가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4만 5천 갤런 정도 연료를 실어야 됩니다. 그런데 4만 5천 갤런 정도 실어야 되는데 이 정도 안 실었어요. 대략 한 3만 갤런 정도 실은 거죠, 연료를. 근데 조종사가 기장에 딱 타가지고 연료가 덜 실렸는데 평소보다 확연히 차이나게 덜 실렸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뭐 모르니까, 내가 평소에 얼마 실렸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이 비행기는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연료가 없으니까 이쯤에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을 하겠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담당자가 이 수치가 이렇게 19,000가구도 아니고 19만 가구가 차이가 났는데 모를 수가 있느냐. 뭐 시스템 교체 버그를 떠나서 수치가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났는데 이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 문제를 제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얘기가 잠깐 나와서 조금 여러분들의 상식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면은 지금 여기 인천에서 뉴욕 가는데 기름값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궁금하잖아요. 얼마 정도 들지? 얼마나 들까? 뭐 1,000만 원?
3천만 원? 뭐 굳이 그렇게까지 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름값이 무려 1억이 듭니다. 1억 정도 들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5만 7천 갤런까지 실을 수 있거든요. 이제 보잉 747 같은 경우에는 5만 7천 갤런 정도를 실을 수 있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한 드럼통으로 1000개? 드럼통 1000개면은 중형차 기준으로 볼까요? 소나타 한 3000대에 주유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정도 기름이거든요. 여기서 인천에서 뉴욕 가는데 소나타 3000대에 풀로 주유할 수 있는 기름 양 정도 들어가고 그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뭐 뉴욕이나 뭐 이런 저기 유럽이나 이런 거 갈 때 비행기 표가 그래도 막 몇백만 원 하는 이유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고요. 아무튼 뭐 이런 버그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황을 보니 이제 미분양이 폭증하고 있고 공급량이 증가를 했잖아요. 예상보다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조바심을 낼 필요가 좀 없는 거죠. 신중하게 기회를 조금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런 통계나 수치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와 수치가 나와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집을 본인의 사람에 따라서 뭐 사는 결정을 하든 뭐 기다리는 결정을 하든 그거는 개인의 뭐 책임과 결정이지만 일단 자료는 정확하게 줘야죠. 정확하게 주고 나서 사람마다 이제 결정하는 그런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정확한 통계를 앞으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고요. 여러분 쪽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신속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